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릉한 샘기숙학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신한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저희 학원의 국어 커리큘럼입니다. 아무래도 2019학년도 수능 국어를 보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멘붕에 빠졌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분석만으로 과연 지금 수능국어, 올해 수능국어를 풀어낼 수 있는 거냐. 심지어는 야, 국어 강사들 니네는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어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내공은 필요하다. 그게 우리에게 방향성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관학교나 경찰대의 국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어가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학원에 입소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기록했던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영역이 4등급, 수학은 가형으로 4등급. 이렇게 나오면 뭐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짐작을 하겠지만 이 친구 문과로 돌렸습니다. 수학이 나형을 볼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쉽게 2등급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어가 문제가 되죠. 이런 케이스는 4등급이니까 국어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라고 하는 게 이 학생에게는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이 약점을 극복하고 실제로 공군사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저희 학원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 학원 사관반에서 국어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한 4, 5등급 정도라고 봅니다. 평균 등급이 저희가 한 3등급, 3.5등급 이 정도까지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좀 국어가 유독 약하다 하더라도 한 5등급 정도. 그 미칠 수도 있겠죠. 미칠 때는 저희 학원 내부에 있는 1대5 그룹 과외반을 거쳐서 사관반에 오기 때문에 최소 그러니까 낮은 등급대가 한 4, 5등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괜찮은 친구들은 한 2, 3등급. 1등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합격률이 막 40%, 50%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원래 1등급들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관학교를 떨어졌던 아이들, 경찰대에 떨어졌던 아이들이 재수를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한 2, 3, 4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의 국어과는요. 선행반 2월 달까지는 독서와 문학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이죠. 국어 영역에. 두 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수업에서는 많이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제대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향성 이걸 훈련시켜주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강조를 하는 파트가 화작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야, 너 국어 왜 못하냐? 뭘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비문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비문학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친구들이 그중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문학을 못 푸는 거죠. 그러면 화법작문이나 문법, 문학에서 시간 단축을 통해 독서에 시간 투자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국어에서. 그런데 화작은 다 맞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이번 수능에 화작이 교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화작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어렵고 정보량이 많은 애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막 우리가 빨리 풀도록 훈련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더라도 남들보다 덜 흔들리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죠. 그러려면 화법작문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정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가 7월 달까지 훈련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이 선행반 기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 교재를 통해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주 국어 과제 및 피드백 매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주간 과제가 나가고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해주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끌고 가는 방향성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주력을 하고요. 그 외에 자습 교재로는 사관평가원 기출문제집 제1회 독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총 3회독을 하고 1차 시험을 볼 거거든요. 첫 번째 회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업하고 나서 예복 쓰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주문하는 게 주간 국어 과제, 수업 방향성에 맞춘 거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
두 가지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끌고 가게 되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수업뿐만 아니라 이 숙제에 대한 가이드도 따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이 방향성이 완벽하게 정립되는 시기로 2월 달까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달까지 사관학교반은 7월 달이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까지를 또 하나의 커리의 딱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독서와 문학은 앞서 정립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아주 꾸준하게, 정말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데 저희에게 미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개념을 3, 4월 2달 동안에 완벽하게 숙지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겁니다. 특히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수능 대비해서는 좀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많아요. 수능은 아무래도 보기를 통해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융합하여 문제를 푸는 유형이 많다면, 그러니까 보기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직접적으로 찔러 물어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완벽한 개념 숙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역시 수업과 주간 과제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사관학교하고 평가원 기출문제집 2회독이 이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힘들어요.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큼은 꼭 하자를 저희가 계속 주문할 거거든요. 국어는 꾸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분명히 이 즈음에는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때부터 월 2회 이상의 고난도 모의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어떠한 시험 유형이 나와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흔들림이 덜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2018학년도 사관 1차요. 그러니까 2017년에 실시를 한 거죠. 2017년에 실시한 2018학년도 사관 1차 국어가 합격자 평균이 70점대였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지금 올해 1등급 컷이 86점이라고 수능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 국어 강사들 뭐 다 꺼져라. 이런 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이미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70점대가 합격자 평균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울 때 남들보다 덜 흔들리면 돼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조건에서 똑같이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등급은 철저하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은 떨어졌고요. 근데 왜 난 1등급이 아닌가? 남들보다 왜 더 많이 흔들렸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월 달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무너지지 않는 국어를 정립하는 시기입니다. 꼭 90점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80점만 나와도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 수학을 국어보다 잘하면 그걸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때는 저희가 국영수 과목별 조율을 하게 됩니다. 단 국어가 약점이라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겠다. 80점은 넘겨주겠다. 평이한 난이도에서. 그게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역시나 독서와 문학의 꾸준한 훈련을 우리 국어 강사들이 함께 걸어갈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개념, 완벽 숙지, 진짜 이때는 문제를 또 많이 풀 겁니다. 5, 6월에 문법 문제를. 그래서 이 부분, 이거 과제에 많이 반영되는데,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주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약점 과제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개개인별로 약한 부분에 대한 과제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비문학 경제 지문만 나오면 난독증이 온다 라든가, 아니면 문법에서 중세국어가 너무 약하다라든가, 그럼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별 과제를 부여하여 무너지지 않은 국어를 완성하기 위해 이제 저희가 함께 걸어가게 돼요. 그 다음 사관평가원 기출문제집 3회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월 2회 이상의 고난도 모의평가를 통해 시간 배분이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 이러다가 쉽게 나오면 고마운 일이고요. 어렵게 준비한 자가 진리는 없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인 거죠.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제 사관학교 1차 시험 직전까지는 실전 감각 극대화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수업 때. 그리고 실전 감각 극대화를 위해서 총 10회분의 모의평가를 풀게 돼요. 매년 5회분은 저희가 사관학교 1차 시험 실전 모의고사를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관학교 경찰대 모의평가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요 5회분하고 이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5회분의 고난도 모의평가를 통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3회도 그랬던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문제집에서 고난도만 선별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사관학교 경향성을 익히기 위해서 사관학교에서 어려웠던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게 될 거고요. 역시나 주간과제 피드백, 약점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 숙제를 내주고 선생님들이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끌어준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느꼈어야 한다가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걸 접할 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질문해라. 내가 모르겠는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선생님과 같이 얘기해보자. 그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뭐 기출 풀다가 틀렸어요. 바로 들고 온다. 그것도 국어 공부에서 방향성이 맞지 않죠. 충분히 고민해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 와서 얘기하자.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되게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거에서 어떤 장면을 줬을 때 상식적으로 이 정도를 판단하겠지라고 출제자가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오답률이 높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 1번이고요. 2번은 뚝심 있는 자습 태도입니다. 영어, 수학에 국어가 밀려서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국어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무슨 수학보다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몰아치기가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을 국어를 공부하겠다.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생활 태도인 거죠. 그리고 기본기에서 고난도까지 차례대로 걸어가자. 우리가 제시하는 커리큘럼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다 채우고 찬찬하게 우리와 함께 7개월가량을 걸어가자. 그게 저희가 제시하는 바예요. 자, 뭐 저희 국어 강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위에가 접니다. 저는 이렇고요. 그 다음 밑에 김규환 선배님이나 뭐 주용춘, 김영중, 이현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국어과는 글쎄요, 뭐 겉으로 보여질 때 뭐 정말 아주 유명한 무슨 뭐 박광일 선생님 같은 뭐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공으로 봤을 때 정말 이보다 훌륭한 재종반 강사진은 없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 사관 1차 실전 모의고사 패키지를 함께 출간을 하고 있는 강사진이고요. 그리고 박광일 선생님의 홀수 출판사와 함께 사관학교 3개년 기출문제집을 올해 발간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초에 처음으로 이제 발간을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박광일 국어연구소와 함께 이제 기출문제집까지도 발간을 하게 되고 그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강사진이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저희 학원의 합격자 수인데요. 이거는 재수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수생에다가 저희 학원 고3 특강에 다녔던 아이들 숫자가 합쳐진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어떤 합격자의 주인공 내년에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 학원에 와라 이런 거보다는 국어를 꾸준하게 어떤 스텝으로 공부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 계기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내년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및 N수생 여러분들께 정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